30년 동안 난 늘 그 집의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에서 내 이름이 적힌 글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바친 내 삶, 정말 헛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 걸까요? 저는 지금 그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자니 벌써 일주일째다. 숨소리조차 가늘어진 어머님을 보며 나는 괜스레 침상 옆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 왜 여기까지? 낡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다. 표지가 해져서 제목도 잘 보이지 않는 두툼한 노트였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된장찌개 마이너스 멸치 우린 물에 된장 3큰술, 두부는 손으로 으깨서 어머님의 또박또박한 필체로 빼곡히 적힌 요리법들. 그런데 그 사이사이 볼펜으로 날카롭게 그어진 글씨들이 내 눈을 찔렀다. 며느리가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네. 아이들 입맛 망칠라. 오늘도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했다. 남편 셔츠가 구겨져 있어. 나는 급히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현주는 정말 요리 솜씨가. 아, 이 이름은 나다. 나 이현주. 뒤쪽 장을 넘기니 더 선명한 글씨들이 나타났다. 최근에 쓰인 것 같았다. 며느리 손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집안에 밴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다.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놓치듯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미약하게 눈을 떴다. 어머님. 어머님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시선이 바닥의 노트로 향했다. 그 순간 우리 모녀는 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노트를 집어들고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진짜 마음을 묻고 싶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나는 그 노트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어두고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자꾸만 어머님의 그 글씨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며느리 손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집안에 밴다. 정말 그런 걸까? 나는 부엌에서 손을 맡아보고 행주를 맡아보고 심지어 앞치마까지 킁킁거려 봤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내가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여보, 오늘 저녁 뭐 해줄까? 남편 태민이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평소처럼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려던 그가 부엌 앞에서 멈춰 섰다. 오늘은 또 뭘 했어? 냄새가. 심장이 철렁했다. 냄새가 어때서? 아니야, 그냥.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정말 냄새가 나는구나. 어머님이 느꼈던 그 냄새를. 저녁 식탁에서 큰아들 준호가 반찬을 집어들며 말했다. 엄마, 요즘 김치가 좀 짜지 않아? 할머니가 담그신 거랑 맛이 달라. 할머니 김치가 더 맛있었지? 막내 지훈이까지 거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거 고맙게 먹어야지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말들이 가슴에 꽂혔다.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 수진이는 늘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나도 모르게 그 모습에서 예전의 내 모습이 보였다. 많이 안 좋으시더라. 의식이 오락가락하시고. 혹시 어머니가 뭔가 남기신 건 없었어?
유언 같은. 남편이 수저를 놓으며 물었다. 나는 목이 메었다. 유언은 있었다. 그 노트 가득한 30년 동안의 불만과 한탄들. 특별한 건 없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 어머니가 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 민지가 뒤에서 말했다. 엄마, 나는 궁금한 게 있어. 뭐가? 엄마는 왜 늘 할머니 눈치만 봐?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엄마는 항상 네, 어머님 하고. 옆에서 보면 답답해.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맞잖아. 우리 친구들 엄마들은 다 자기 의견을 확실히 말하던데. 엄마만 항상. 민지야, 그만해.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른한테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야. 민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돌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홀로 부엌에 남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30년 동안, 정말 3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배우고 집안일은 빈틈없이 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쓰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어머님 눈에는 냄새나는 음식,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살림으로만 보였다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노트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다시 한번 펼쳐볼까 하다가 무서워서 서랍을 닫았다. 더 읽으면 더 아플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그 노트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혹시 내가 만든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자꾸 확인하게 됐다. 된장국 냄새를 맡아보고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면서도 킁킁거리고. 이런 내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화가 났다. 어머니, 오늘은 또 뭘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부엌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나는 황급히 접시에서 코를 떼고 돌아섰다. 아, 아니야. 그냥.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요즘 계속 이상하신 것 같은데.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부끄러웠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며느리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니. 괜찮아, 수진아. 넌 준호 아침밥이나 차려줘. 그날 오후 나는 혼자서 그 노트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어보기로 했다. 차라리 아프더라도 확실히 알고 싶었다. 노트 중간쯤에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의 기록들이 있었다. 새 며느리가 첫 차례상을 차렸는데 나물간이 짜다. 친정에서 배워온 게 고작 이런 건가. 빨간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갔다. 우리 집은 늘 고운 고춧가루를 썼는데 아들이 좋아할까?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그때 나는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모든 게 부족해 보였던 것이다. 더 뒤쪽 페이지를 넘기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들이 나왔다. 며느리가 준호를 너무 엄하게 키운다.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아이가 놀 시간이 없어 보인다. 민지가 감기에 걸렸는데 며느리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약만 먹였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모든 선택들이 어머님께는 잘못된 육아로 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고 늘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작년에 쓰인 글이었다. 며느리가 태민이한테 짜증을 낸다. 결혼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그날은 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왜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줘요? 라고 말했던 날이었다. 그것도 어머님 귀에는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나는 노트를 덮고 부엌 식탁에 머리를 박았다. 30년 동안 내가 뭘 하려고 애썼던 걸까? 인정받으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어머님 마음속에는 불만만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나는 평소와 다르게 말없이 밥만 먹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파? 지훈이가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병문안은 안 갈 거야? 남편이 물었다. 나는 수저를 놓았다. 오늘은 안 갈 거야. 왜?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데. 당신이 가. 나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남편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나는 시어머니 병문안을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으니까.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피곤해. 그날 밤 남편이 병원에 간 사이 나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부족한 며느리로 살아야 할까? 문득 민지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는 왜 늘 할머니 눈치만 봐? 그래, 나는 정말 30년 동안 눈치만 보며 살았다. 내 의견은 없었고 내 마음도 없었다. 오직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만 살아왔다. 나는 일어나서 노트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심을 위해서였다. 이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겠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내 목소리는 확고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혹시 이 노트가 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은 아닐까? 어머님이 나에게 좀 더 노력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아닐까? 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최근에 쓰인 듯한 약간 흔들리는 글씨로 된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며느리도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무 까다로웠나? 나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다. 며느리도 참 고생이 많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어머님의 인정이었다. 비록 직접 말로 들은 건 아니지만 어머님도 내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서글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이제 정말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았다. 어머님의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현주 왔냐고 물으시더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은 병원에 가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님의 마지막 글귀가 마음에 계속 맴돌았지만 그래도 문화는 가야 할 것 같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뜻밖에도 막내 지훈이가 어머님 곁에 앉아 있었다. 지훈아, 너 언제 왔어? 어제 밤부터요.
아버지가 할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지훈이는 26, 아직 결혼도 안 한 막내 아들이다. 다른 형들과 달리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인데 어머님을 무척 따랐다. 할머니, 엄마 오셨어요. 지훈이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셨다. 의식이 더 흐릿해지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어머님 곁에 앉았다. 지훈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복도로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엄마, 잠깐만 나와보세요. 복도에서 지훈이가 뭔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혹시 할머니 서랍에 있던 노트 보셨어요? 지훈이가 말한 것은 바로 그 노트였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지훈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보여서 읽어보게 됐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들이 그 노트를 읽었다니. 어머님의 불만들을, 나에 대한 평가들을 다 읽었다는 뜻이었다. 지훈아, 이걸 어떻게 내가.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다시 서랍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엄마,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나는 지훈이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이렇게 쓰셨지만 저는 엄마 손맛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쓰신 거 보셨죠? 며느리도 참 고생이 많다고. 너도 봤구나. 네. 할머니도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거죠. 지훈이의 말에 마음이 좀 놓였다. 그런데 지훈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저희들도 할머니처럼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훈이의 사과가 뜻밖이었다. 내 아이들 중에서 지훈이가 가장 늦둥이라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조용해서 그런지 평소에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다. 지훈아, 괜찮아. 너는 항상 착했어. 아니에요. 저도 형들이랑 똑같았어요.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든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병실에서 어머님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급히 들어갔다. 어머님이 미약하게 눈을 뜨셨다. 지훈이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다. 현주야. 30년 만에 처음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평소에는 늘 며느리 또는 그냥 야라고 부르셨는데. 네, 어머님. 고생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나는 어머님의 다른 손을 잡았다.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다. 그날 저녁집에서 지훈이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형들, 누나, 우리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물었다. 할머니 병실에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엄마 마음은 안 헤아렸던 것 같아서요. 민지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지훈이 오빠 말이 맞아. 나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했어. 엄마는 왜 아무 말 안 해?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지훈이를 보니 고마웠다. 이 아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별말 아니야. 지훈이가 조금 예민해진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 진심이에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음식이 정말 최고예요. 할머니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요리도 더 배우고 싶고. 그런데 남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할머니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아버지, 할머니도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인정하셨어요. 내가 뭘 알아?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지훈이가 나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그날 밤 지훈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지훈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 제가 더 자주 집에 올게요. 그리고 엄마가 힘드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지훈이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생각했다. 30년 만에 내 편이 생겼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했던 막내 아들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지훈이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어머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준호 부부, 민지, 그리고 지훈이까지. 남편도 회사를 일찍 마치고 와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곁에 계셔주세요.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숨소리조차 가늘어져 있었다. 그때 지훈이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어머님의 침상 옆 서랍을 열었다. 할머니, 이거 가족들한테 보여드려도 될까요? 지훈이 손에는 그 레시피 노트가 들려 있었다.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훈아, 그건. 남편이 다가왔다. 그게 뭐야? 할머니가 쓰신 요리 노트예요. 그런데 그냥 요리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훈이가 망설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훈이는 이미 노트를 펼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우리 집 이야기를 다 써놓으셨어요. 준호가 노트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표정이 없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진짜 할머니가 쓰신 거야? 응. 할머니 필체 맞지? 민지도 옆에서 같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써 있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내용이에요? 남편이 노트를 빼앗듯 가져갔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여보, 이게 뭐야? 여보.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써놓으셨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중얼거리며 계속 읽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잠깐 여기 보니까 어머니 젊으실 때 얘기도 나와 있네. 노트 중간쯤 내가 못 보던 부분이었다. 남편이 읽기 시작했다. 나도 젊을 때는 시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며느리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였구나. 병실이 조용해졌다. 어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다. 남편이 계속 읽었다. 시어머니는 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드셨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아이를 키워도. 그때는 내가 정말 못났나 보다 생각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준호가 중얼거렸다. 할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더 있어. 남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현주를 보면 그때의 내가 생각난다. 이 아이도 나처럼 애쓰고 있구나. 하지만 왜인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 내가 받았던 그 서러움을 이 아이에게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셨던 것이다. 지훈이가 말했다. 뒤에 더 있어요. 남편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며느리도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무 까다로웠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늦었고. 현주야,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전해다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어머님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남편이 노트를 덮고 나를 바라봤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도 어머니처럼 당연하게 생각했어. 30년 동안. 준호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마음이셨는지.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 말씀이 맞아.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그때 어머님이 미약하게 눈을 뜨셨다.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시더니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셨다. 현주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어머님. 고마웠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조용히 돌아가셨다. 병실에서 나온 후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모든 걸 치유해 주었다. 30년간의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이해와 용서로 바뀌었다. 어머님도 나와 같은 며느리였구나.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나는 정신없이 바빴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다.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가족들이 보여준 따뜻한 반응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장례식 이튿날 친척들이 모여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일이 터졌다. 남편의 형님 부부와 시동생 부부가 왔는데 형님이 그 레시피 노트를 보게 된 것이다. 이게 뭐야? 아주버님이 노트를 펼쳐서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써놓으셨어?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다. 형, 그건 태민아, 내 와이프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런 걸 다 써놓으셨겠어? 형수가 나를 째려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30년 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속을 썩이셨다니.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형수님, 그건 오해예요. 노트 끝부분을 보시면. 끝부분? 아, 이거 말이야? 형님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며느리도 참 고생이 많다. 이건 그냥 어머니가 마지막에 동정심으로 쓰신 거 아니야? 실제로는 30년 동안 이렇게 불만이 많으셨잖아. 시동생도 거들었다. 맞아. 어머니가 얼마나 참으시며 사셨는지. 이 노트만 봐도 알겠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주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셨는데. 잘 모셨다고? 그럼 어머니가 왜 이런 글을 써놓으셨겠어? 아주버니께서 다시 노트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네.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했다. 이런 게 잘못인 거야?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창피했다. 그건 어머님이 예민하셨던 시절에 쓰신 거고. 예민하시다고? 어머니가 언제 예민하셨어? 평생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동서가 고개를 흔들었다. 정말 속상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다니. 그때 지훈이가 일어났다. 다들 그만하세요. 할머니 마지막 말씀은 들으셨잖아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훈아,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지 마라. 아주버님이 지훈이를 나무랐다. 그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야.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에서. 형! 남편이 소리쳤다. 어머니 정신이 혼미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뭐야? 30년 동안 이렇게 속을 썩이신 걸 마지막에 갑자기 고맙다고 하셨다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그만해요, 제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형님이 비웃듯 말했다. 열심히 했으면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써놓으셨겠어?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순간 남편이 돌변했다. 그래, 형수님 말씀이 맞아. 나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여보, 현주야, 넌 정말 우리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 이 노트를 보니까 확실해졌어. 당신이 지금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은 그냥 마지막 인사였을 거야. 정말 속마음은 이 노트에 다 써 있잖아.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며칠 전까지 미안하다고 했던 그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 흉보지 마.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여보. 정말 알겠어요. 30년 동안 제가 착각하고 살았네요. 나는 그 노트를 집어들었다. 이 노트 가져가도 되죠? 어차피 저에 대한 얘기니까.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누가 진정해야 할 사람이에요? 나는 노트를 꼭 껴안고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지훈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노트를 식탁에 펼쳐놓고 앉았다. 정말 이걸 불태워버릴까? 아니면 계속 간직할까? 30년간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걸까? 결국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도 그냥 동정심이었나? 그날 밤 지훈이만 집에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버지랑 형들한테 제가 다 말했어요. 삼촌들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고마워, 지훈아. 하지만 소용없어. 나는 지훈이를 바라봤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잘못 살았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위로도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허무해져 있었다. 해시태그 7챕터 절정. 어머님 49제가 되던 날, 온 가족이 다시 모였다. 나는 그동안 아무와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남편과도 아이들과도. 오직 지훈이만 가끔 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할 얘기 없어요. 아직도 화났어? 화났다고. 나는 수저를 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화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야?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요. 준호와 민지, 수진이도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지훈이도 뒤따라 들어왔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준호가 말했다. 삼촌들 말에 휘둘려서. 정말 미안해. 맞아, 엄마. 우리가 바보였어. 민지도 내 곁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나는 서랍에서 그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노트를 지금 읽어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보,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나는 노트를 펼쳤다. 어머님이 30년 동안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며느리였는지 다들 직접 들어봐.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계속했다. 새 며느리가 첫 차례상을 차렸는데 나물간이 짜다. 남편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가 김치찌개에 설탕을 넣네. 아이들 입만 망칠라.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했다. 남편 셔츠가 구겨져 있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다. 며느리가 준호를 너무 엄하게 키운다.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아이가 놀 시간이 없어 보인다. 엄마, 그만해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끝까지 들어야 해. 나는 가장 아픈 부분을 읽었다. 며느리가 태민이한테 짜증을 낸다. 결혼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남편이 얼굴을 가렸다. 며느리 손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집안에 밴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다.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게 30년 동안 내가 받은 평가야. 제가 이 집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 모든 게 어머님께는 이렇게 보였던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어땠을까? 어머님처럼 아니면 다르게 봤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이만 빼고는 모두 똑같았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만을 갖고. 나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하지만 어머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젊을 때는 시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며느리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였구나.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현주를 보면 그때의 내가 생각난다. 이 아이도 나처럼 애쓰고 있구나. 하지만 왜인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며느리도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무 까다로웠나? 현주야, 내가 이 글을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이게 어머님의 진짜 마음이었어. 나를 힘들게 하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야. 모두가 울고 있었다. 그런데 친척들이 저를 비난할 때 누가 나를 지켜줬어? 남편인 당신조차 우리 어머니 흉보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3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어. 나 자신은 없이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나는 일어나서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어머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처럼 나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 그 순간 모든 가족이 일어나서 나를 껴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주버님 부부가 들어왔다. 분위기를 눈치챈 아주버님이 어색하게 말했다. 우리가 뭘 놓친 거야? 형님도 우리가 모두 붙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왜들 이래?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다가갔다. 형, 지난번에 하신 말씀 잘못하셨어요. 뭐가? 제 와이프를 비난하신 거요. 어머니 노트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아주버님이 얼굴을 찡그렸다. 태민아, 지금 내가 나한테. 네, 저는 지금 형한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30년 동안 현주가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형님은 아세요? 그건 며느리 도리 아니야.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 도리요? 내가 일어나서 형님을 바라봤다. 아주버님, 저도 사람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요. 여보,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나는 레시피 노트를 형님에게 내밀었다. 이거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는지. 형님이 노트를 받아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현주야,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아주버님이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야?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거예요. 지훈이가 말했다. 삼촌, 할머니가 병원에서 엄마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미안하다고. 형님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 형님. 내가 대답했다. 어머님도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한테 같은 서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였다. 재수 씨, 미안해. 아주버님,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어머니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형님도 내 앞에 와서 말했다. 동서, 정말 미안해. 나도 며느리 입장이면서 왜 그랬을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풀리는 느낌이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서운함과 오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민지가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가 달라질 거예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수진이한테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항상 말할게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에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야. 약속해. 여보. 3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했어. 이제는
이제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날 밤 나는 그 레시피 노트를 주방 책장에 꽂았다.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어머님과 나 그리고 이 가족의 진실한 이야기였다.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어느덧 봄이 왔고 집 앞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문득 웃음이 났다. 예전 같으면 가족들 입맛에 맞춰 이것저것 신경 쓰며 복잡하게 준비했을 텐데 요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엄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지훈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요즘 지훈이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내 요리를 도와줬다. 오늘은 지훈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할까? 좋아요. 엄마 김치찌개가 정말 최고예요. 나는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펼쳐볼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님의 김치찌개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김치찌개는 묵은지를 기름에 볶고 돼지고기는 앞다리살로. 하지만 나는 어머님 레시피 그대로 하지 않았다. 내 방식을 더했다. 설탕 대신 배즙을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엄마, 이게 엄마만의 맛이네요. 지훈이가 국을 맛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엄마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때 준호와 수진이가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5살 된 민준이는 내가 아끼는 손자였다. 할머니. 민준이가 내 품에 뛰어들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나는 민준이를 위해 계란말이를 부쳤다. 예전에는 아이가 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며 눈치를 봤을 텐데 이제는 그냥 우리 손자가 좋아하니까 해주면 되는 거였다. 어머니, 요즘 정말 편해 보이세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래? 네. 뭔가 자유로워 보이세요. 맞았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 오후에 민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정중한 인상의 젊은 남자였다. 그래, 반가워. 민지 얘기 많이 들었어.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민지가 수줍게 말했다. 예전 같아면 시댁은 어떤 집인지, 경제적 능력은 되는지, 온갖 걱정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래, 민지가 행복하면 돼. 엄마.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해. 결혼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해. 일방적인 희생이나 참음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민지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다. 요즘 남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여보, 고생했어. 남편이 먼저 인사를 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왔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먼저 고마움을 표현했다. 별로 고생한 것도 없어. 오늘은 아이들이 다 도와줘서. 그래도 매일 이렇게 차려주니까 고마워.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다. 할머니,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가 연신 감탄했다. 우리 민준이가 좋아해주니까 할머니가 더 기뻐. 어머니, 정말 요리 솜씨가 늘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아. 남편이 웃었다. 맞아. 요즘 요리가 정말 달라졌어.
뭔가 자신감이 느껴져. 그때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저 내일 여자친구 데려와도 될까요? 여자친구.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당연히 데려와야지. 예전 같아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준비할 게 많은데.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기뻤다. 내 막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가 와서 도왔다. 엄마, 제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지답게 살면 돼. 저답게요? 응. 남편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고 시댁을 존중하되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민지를 바라봤다. 내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거야.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처럼요. 나는 웃었다. 엄마는 30년 늦게 깨달았지만 넌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그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쳐봤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이 노트가 있었기에 어머님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 가족들도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노트 마지막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오늘부터 나 이현주의 레시피를 시작한다. 어머님께 배운 것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첫 번째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다. 현주표 김치찌개, 묵은지 볶을 때 배 좀 넣기,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맛.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듯이 나도 오래된 상처를 떨쳐내고 나니 비로소 진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나 이현주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손자 민준이가 내 옆에 와서 말했다. 할머니, 내일도 계란말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매일 해줄게. 할머니, 계란말이 맛있어요. 그래, 이게 바로 할머니 맛이다. 나만의 맛이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이제 저도 당당하게 제 맛을 내며 살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세요.